어릴 때 만든 거야. 저기다 686평에 6팔에다가 아니 어릴 때 만든 거야. 지금은 이제 이제 머리가 아프죠. 머리가 뜨거우시겠어요? 지금부터 더불어민주당 성북을 지역위원회들의 5.18 민주화운동 희생 영령을 추모하는 참배가 있겠습니다. 먼저 참배단을 대표하여 기동민 국회의원께서 헌화와 분향을 하시겠습니다. 다음은 5.18 민주화운동 희생 영령에 대하여 경례와 기념을 올리겠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희생 영령에 대하여 경례. 바로 일도 기념. 바로 이상으로 참배를 마치겠습니다. 같이 계세요, 선생님들. 수고. 잠깐만요. 기다리셨다가 여
우리 모자 벗어주세요. 지금부터 문경 촛불 행동 여러분들의 5.18 민주화운동 희생 영령을 추모하는 참배가 있겠습니다. 먼저 참배단을 대표하여 김용남 회장께서 헌화와 분양을 하시겠습니다. 다음은 5.18 민주화운동 희생 영령에 대하여 경례와 공령을 올리겠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희생 영령에 대하여 경례. 바로 일동 공령. 바로 이상으로 참배를 마치겠습니다. 인천 부산사에 올라갑니다. 참배단 음악 주세요. 순대로 온 게 아니라 현수막 좀 걷어주세요.
모자도 좀 벗어주세요. 지금부터 5.18 민주화운동 부산자회 부천지구 부천 행복하는 아침 실업복고 인천북구 부천시민연합 여러분들의 5.18 민주화운동 희생영령을 추모하는 참배가 있겠습니다. 참배단을 대표하여 조영성 지부장께서 분양을 하시겠습니다. 가만 계세요. 가만 좀 계세요. 10분 대로 하세요. 가만 계세요.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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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5.18 민주화운동 희생영령에 대하여 경례와 명령을 올리겠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희생영령에 대하여 경례. 바로 일동 운영.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요리관리 소장입니다. 우리 교원들은 잘 아실 겁니다만 저는 5.18 때 11회 파트너를 했습니다. 오늘 여기 이왕 오셨으니까 부 둘러보시고 하나라도 기억에 남는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해설사. 네, 안녕하세요. 1호차. 1호차. 그다음에 이따 보내드릴게요. 2호차 있을까요? 2호차요. 네. 가롱강에 쪽으로 하나만 오면 탈 거예요. 이렇게 쭉. 분명으로 붙을 거예요. 자, 이렇게 돌아서
가까이. 아유, 이렇게 갔다 오시고 그러면 살 거니까. 잠깐만요. 됐습니다. 여러분들도 몇 분씩 참여하세요. 운영하고 많이 도와주세요. 네, 저는 아까 했어요. 오늘 최고는 많이 어? 오늘 제일 많죠. 내가 지금 여기 시간 되고 이거 없다고. 아니 따로따로 하니까. 해술사들이 나오셨나요? 네. 이렇게 가운데다가 모셔놨구나 하시지만 이 장소 오시기까지 구매돼서 여기 오시기까지 17년 걸렸습니다. 굉장히 짧은 시간 같지만 우리 기억은 지금 대체적으로 연배가 있으셔서 기억을 하시다면은 80년 5월 이후에 강주나 이렇게 속도로 지금도 그렇게 판매하는 사람들이 있지만은 그래서 그 역사적인 배경과 이제 전체적인 얘기를 좀 그래도 간단히 일반인들이 오셨기 때문에요. 역사적인 배경을 말씀드리자면 이제 뭐 우리나라가 임진왜나 의병 때도 의병도 전라도에 있으면 의병이 나온 건 아니지만 해안 지역이다 보니까 의병이 50 내지 60%가 다 호남 출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특히 또 강주를 의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 이렇게 충장로, 금남로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충장로는 김덕령 장군의 충장공의 호를 따서 충장로, 금남로는 또 인조왕 때 정춘신 장군이 있었거든요. 이갈에 난에 공을 세웠던 금남군의 호를 따서 금남로. 그래서 충장로와 금남로는 그렇게 만들어지게 돼서 의향이라고도 하고요. 역사적인 배경은 임진왜란 의병에서부터 동학농민운동, 그 다음에 3.1운동. 3.1운동도 뭐 서울에서 한 거 아니잖아요. 뭐 전국에서 다 했지만 특히 전라도에서도 수피아 여학교 유관순 열사만 있는 게 아니라 윤영순 열사도 있었거든요. 팔이 잘렸어도 대한독립단체를 했었던 그런 3.1운동도 있었고 또 특히 1929년에 10년 후에 3.1운동 10년 후에 강주 학생 독립운동은 그것도 강주에서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때는 신호주 원산까지 굉장히 학생운동이 치열했었거든요. 일제강점기에. 그 다음에 4.19도 이제 강주고등학교를 중심으로 있었고 5.18 6월 항쟁까지 그런 역사적인 배경에서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하시면서요. 시대적인 배경은 이제 80년 5월 이후에 태어나신 분들은 별로 몇 분 계시긴 하겠죠. 그러나 좀 이제 어렸었잖아요. 우리가 79년 10월 26일에 한국사에서 보면은 11.6이라는 사건이 있었잖아요. 대통령이 자기 부하에 의해서 죽게 되는 사건은 11.6이라고 해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와 드디어 이제 5.16 쿠데타 이후에 군사정권이 막을 내리는구나 하고 이렇게 희망에 부풀어 있을 때 12.12 쿠데타. 이제 역사적인 시대적인 배경을 보면은 12.12 쿠데타라는 것이 하나회를 주축으로 국사 하나회를 주축으로 했던 그 정치군인들이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반란을 일으켜서 정권을 잡기 위한
모략으로 80년으로 넘어오죠. 근데 강주는 그때 어땠냐면요. 80년 5월 14일과 16일까지 전남대학교 총국생회장이었던 박관현 열사가 강주 도청 앞에 아마 조금 이따 우리 자유공원도 가지만 그 사진을 보실 거예요. 굉장히 도청 앞에 질서 정연하게 모여서 어떻게 하면 이 나라를 구할까, 어떻게 하면 군인이 정권을 잡지 못하게 할까, 비상계엄령 뭐 해제하라, 군사 독재 하지 말라, 그렇게 유신잔당 물러가라, 그런 구호가 있으면서도 굉장히 오히려 더 철저하게 질서를 지켰거든요. 그 사진을 오늘 가서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서 이제 80년 5월로 넘어와서 5월 17일 비상계엄령이 내립니다. 전국적으로 강주만 있었던 거 아니에요. 전국적으로 내려서 그 비상계엄령 하에서 학교에서 공부하던 학생들은 쫓겨나고 군인들이 다, 그것도 7공수 굉장히 강한 계엄군 동수부대가 강주를 장악하죠. 그러면서 이제 그 도청에서 모였던 학생들은 5월 18일날 교문에서 만나자 하고 학교로 가보니까 학교는 이미 다 문을 잠궈버린 거예요. 그래서 군인들이 이제 못 들어가게 하니까 거기에서부터 이제 투석전이 되면 전대 앞에가 그때는 이렇게 내과였거든요. 그래서 학생들 우리 교문 열어주라 하고 이제 투석전이 벌어지면서 못 들어가게 하니까 가자 금남로로 가자 도청으로 학생들이 이제 시내로 뛰쳐나갔습니다. 그때부터 실은 굉장한 강경진압이 있었습니다. 강경진압이라는 것은 뭐 박달나무로 그날부터 여학생이건 남학생이건 때리고 시내버스 타면 시내버스 끌어내리고 택시 타면 택시에서 끌어내리고 시민들이 보는 앞에서 그냥 18일부터 강경진압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19일에는 이제 가자 금남로로 도청으로 하면서 학생들이 시내로 빠지니까 19일에 이제 최초의 발포가 있었어요. 전차가 이제 시내에 다 장악하면서 시민들의 에워쌀 때 막 공포탄을 하면서 그날 고등학생이 총에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날은 사망자는 없었어요. 19일에는요. 그 다음에 20일 밤에 강주역 전투라고 있었습니다. 상공수 부대가 강주를 지키면서 그날 밤에 굉장히 도전이 있었고 그날 사망자가 5명 이상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전남대학교로 철수했는데 새벽에 보니까 시신이 2분이 계신 거예요. 주검이. 그래서 이제 닐거라 끌고 시내로 나갑니다. 아, 군인들이 드디어 우리를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는구나 하고 이제 닐거라 끌고 나가면서 굉장히 시민들이 분노하게 되죠. 그게 5월 21일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영화에서도 많이 굉장히 보셨고 집단 발표라는 것은 우리 초등학생들한테는 굉장히 어려운 용어지만요. 5월 21일 대낮 1시에 그날이 석가탄신이 되었어요. 80년 5월 21일은. 저도 강주에서 살았지만 저도 믿지 않았어요. 강주시 뭐 대한민국 국민이 안 믿어준 것은 당연하고 강주 시민도 금남로 나와서 보지 않는 사람은 믿지 않았다니까요. 저도 안 믿어갖고 아 정말 우리나라 군인이 그랬을까? 진짜 간첩이 왔을까? 강주 시민조차도 그랬어요. 간첩이 왔으니까 군인들이 저러겠지 하고 그래서 의심을 해서 사람들이 아 우리 가서 우리 두 눈으로 도청에 가서 보자 해가지고 시민들이 굉장히 많이 모였었습니다. 그날 국경일이었으니까요. 대낮 1시에 애국가가 울려 퍼지면서 거기에다 대고 집단 발표를 해버렸어요. 그러면서 그 장소에서 지금이니까 통계로 50명 이상 500명 이상 하지만 그 당시에는 상상해보세요. 많은 군중이 모였는데 전쟁도 아니고 대낮 1시에 우리나라 국경 공휴일에 석가탄신일을 시민들이 와서 눈으로 확인하려고 왔는데 그 자리에다 총을 쏴버렸어요. 그래서 5월 21일 날 가장 많이 죽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다치고 그래서 이제 헌혈 독려하는 방송도 나오고요. 그리고 5월 21일 이후 시민군이 형성되죠. 젊은 사람들 아 우리 이러다 강주 사람들 다 죽겠다 해서 시민군도 형성되면서 5월 21일 5시 이후에 도청에서 서류가 다 나갑니다. 헬기로. 그리고 도청은 이제 시민군이 들어가죠. 그러면서 강주가 이를테면은 해방 강주라고 할까요? 정말 경찰도 군인도 없는 그 부재 중인데도 애모인 6.25 때 쓰던 그 총을 들고 있어도 금은방을 털렸다든가 가게가 털렸다든가 시민군에 의해서 총을 맞아서 죽었다는 사건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5월 22일부터 26일까지는 굉장히 평화적으로 골기대회도 했습니다. 우리 정말 어떻게 하면 더 민주적으로 평화적으로 할까 하는데 26일 밤에 다시 전투 우리가 이제 자유공원을 가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상무대 자유공원이 상무대라는 군 부대였거든요.
전라남북도 계엄부조였습니다. 그러면서 26일, 24시를 기해서 도청을 비지 않으면 다시 무력을 사용하겠다고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이제 학생도 있고 여자도 있고 이제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오늘 밤에 젊은 학생들하고 여자들은 다 나가라. 오늘의 이 순간을 역사로 증언해달라고 하는 그 윤상훈 여사의 마지막 얘기가 있었고, 그러면서 5월 27일 전남대학교에서 5월 18일 시작해서 5월 27일 도청이 계엄군에 의해서 장악될 때까지는 10일 항쟁 기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에서 돌아가셨던 분들이 이 자리에 묻히셨고요. 그 다음에 수배당하셨던 분들, 부상당하셨던 분들, 오늘 이제 이렇게 부상자에서 모시고 왔지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다치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그때는 폭도였으니까, 지금 조금 이따 우리 임산부 묘육도 가셔보면 아시겠지만 그 당시에는 임산부가 죽어도 폭도였고 아이가 죽어도 폭도였어요. 그래서 그때는 막 청소차로 5월 27일 이후에 우리가 마지막 이렇게 넘어가는 그 망월동 묘지에다가 정말 묻어버렸습니다. 그때 와서 시립묘지 한 조각이거든요. 지금 그 망월동 묘지는. 그리고 나서 이제 세상에 알려지게 되죠. 히히히 하면서도 정의로운 사람들은 5.18을 특히 힌치팬터, 이제 여러분들이 예신 기자에 지금 제가 오늘 사진을 못 가졌는데요. 힌치팬터가 그 택시 운전사를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그 영상을 어떻게 해서 봤습니까? 그래서 독일 NDR 방송국에 나오고 다시 그 영상이 우리나라 들어오기까지 대학가에서 성당에서 교회에서 몰래 아마 다 그런 기억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게 진실일까? 그게 사실일까? 사람들이 그랬거든요. 경주 사람조차도 그랬습니다. 그때 그 현장을 보지 않는 사람은 그게 사실일까 진실일까 할 정도로. 그 다음에 또 아이 영상을 들고 있는, 아이가 아버지의 영상을 지금 이제 5월 18일 저녁에 KBS에서 할 겁니다. 프랑스 기자 그 두 분이 촬영하신 거 지금 도청에서 그 영상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다 진실로 그날 그분들이 지켜주셨기 때문에 더 5.18이 세상에 알려지고 88년 여소야대라는 국회가 형성되면서 처음으로 있었습니다. 오늘 이제 아까 홍범수 선생님도 오셨지만은 그때 가서 그분이 증언하셨고, 그 주남말 사건 같은 경우, 그분이 혹시 안 살아 계셨으면 지금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다 묻혀져 버린 얘기예요. 그분이 살아남아서 증언하셨기 때문에 주남마을에서 17명의 경영청년과 그 주남말 사건 세상에 알리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청문회에 알리고, 또 김영삼 정부 들어서 이제 5.18은 민주화 운동이었다. 강주 사람들은 이대있다 해서 이제 법으로 제정해서, 자, 망월동 묘역에서 이곳까지 오시는데 17년 걸렸고요. 보훈처에서 2002년도부터 이렇게 관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민주국민묘지로 명명돼서 4.19 민주국민묘지, 5.18 민주국민묘지, 3.15 민주국민묘지. 그러니까 민주주의를 위해서 희생당하신 분들이 민주국민묘지에 계신다는 것을 오늘 알고 가시면 좋겠고요. 일반 시민들은요. 우리가 이제 그 10일 항쟁 기간에 돌아가신 분, 그 후에 돌아가신 분들을 묘지 가서 안내할 텐데요. 묘지는 좀 덥고 하니까 먼저 여기에서 간단하게 얘기하고 묘지만 보여드릴게요. 최초의 희생자는 강주는 5월 19일에 희생자가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전라북도 전북대생 이세종 학생이 5월 18일에 사망합니다. 그래서 강주 5월 19일에 최초 희생자, 아마 5월 19일부터만 맞아서 돌아가신, 처음에는 총기는 실질적으로 5월 20일 밤부터 총기를 사용했잖아요. 발포는 19일 날 했어도. 그래서 20일 밤부터 희생자가 있지만은 19일이나 20일 낮에는 맞아서 돌아가신, 특히 가장 최초의 희생자도 농하셨고 말도 하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했다는 희생자, 또 중학생도 있어요. 실은 맞아서 중학생이 어떻게 해서 우리가 맞을까 상식적으로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때는 계엄군이 그 중학생이 자전거 타고 가니까 잡아서 대학생들의 연락처라고 하면서 몰아붙여서 맞아서 돌아가신 중학생이 있고요. 특히 5.18이 끝나고 나니까 초중고생이 18명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생 1명은 묘지에 가서 안내해드리겠지만 21일 이후에 군인들이 일각으로 철수하게 되죠. 그러면서 강주 일각에 다 이렇게 숨어 있다가 실은 군인들끼리 오인 사격이 있었습니다. 전투교육 사령부하고 계엄사하고.
거기에서 군인이 사망을 많이 합니다. 실은 우리 시민군이 죽인 게 아니라 자기들끼리 어인 사격으로 죽고 나니까 핫플이가 어디가 있을까요? 소왕동 그쪽에 막 민가에다 해버립니다. 애들이 놀던지 애들이 심지어는 집에서 자고 있는 사람 끌어내서 죽이기도 했습니다. 소남 마을에서. 그게 아주 가장 비극적인 양민학살이 도청 극단 발표도 무섭지만은 자고 있는 시민들까지 초등학생까지 죽이게 된 사건은 굉장히 큰 양민학살이거든요. 거기에서 초등학교 1학년 4학년이 죽습니다. 그 다음에 중학교 1학년은 언제 아마 청문회를 보신 기억이 있으시면 언제 저수지 어떻게 애들이 모여가는데 총을 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이 안 되지만 그날은 총을 쐈습니다. 집단 자기들끼리 오인 사격으로 죽고 나니까 하프리를 다 민가에다 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4학년, 중학교 1학년, 그다음에 특히 더 제가 요즘에 이렇게 보면은 이제 별이 된 소년이라는 책자가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은 거기에서 보면은 5월 21일 집단 발표 이후에 헌혈하러 간 여고생 분명히 기독교병원에서 헌혈하고 나갔는데 간호사가 좀 있어 보니까 그 여고생이 총 맞아서 돌아온 거예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도 안 되잖아요. 근데 헌혈하고 가던 여고생들 그 털에다가 총을 쐈습니다. 그리고 특히 5월 21일에는 집단 발표를 도청에서만 한 게 아니라 전남대학교 주변에서도 했습니다. 거기에서 임산부가 죽습니다. 임산부는 그 당시에는 다 요원부여라 했습니다. 정말로 사실인데도 광주 시민들조차도 임산부 정말 죽었을까? 보지 않는 사람 그렇게 믿었다니까요. 그 학교 선생님의 사모님이어가지고 학교 교직원들이 그 대낮에 전남대학교 주변에서 머리에 그 목격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날 그 임산부 총이 맞았습니다. 인간의 뇌가 그렇게 컸을까 할 정도로 아이는 임신 8개월이니까 발살이었겠죠. 그래서 그 사모님이 임산부가 죽은 사건을 오히려 장례식장에서 떳떳하게 장례를 치를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학교 선생님들이 리어카에다 끌어다가 화묘를 써서 망원동 묘지에가 묻혀졌고요. 그 다음에 특히 또 5월 27일에 도청에서 죽은 고등학생도 있지만은 전남대학교 주변에서도 여학생이 저도 최근에 그 여학생을 정말 너무 슬퍼서 계속 얘기해 주는데 뒷집에 가서 책을 가지러 가는 사이에 총을 쏴버린 거예요. 그리고도 군인들이 따라오고 이제 소리가 나니까 가족들이 다 나왔겠죠. 그 여학생을 집으로 데려가는 또 군인들이 서너 명이 또 쫓아 들어온 거예요. 여대생이라고. 그러면서 통합병으로 그 여중생도 죽었거든요. 그래서 중학생이 이렇게 5명이나 돌아가시게 되고 또 고등학생들인데 도청에서도 돌아가셨지만 그래서 우리가 묘지에 가서 그 현재는 960기가 안장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일묘역은 이미 잡고요. 이묘역도라고 다행히 어디 산이 지금 낙후가 된 것 같아요. 다음에 이제 거의 5천 이제 여기에 해당되신 분도 계시겠지만요. 부상자에서 그래서 이제 묘지에는 지금 현재 이묘역에 조성되고 있습니다. 일묘역은 차 있고요. 그래서 일묘역과 이묘역가 지금 거의 10일 항쟁 기간에 돌아가신 분 아마 우리가 다녀보면은 21일 사망자가 가장 많겠죠. 50명 이상이 돌아가셨으니까 그 뒤에 주남마을이라든가 송암공단이라든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돌아가셔서 지금 이렇게 묻히셨는데 우리가 또 덥기도 하지만 어차피 여기까지 오셨으니까 거기 가서 몇 분 보고 구매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은 계속 현재 진행형이죠. 우리가 오늘 이제 기념재단 재단에 있는 그 유공자 보시고 싶어 하신다고 해서 거기 모시고 갈 건데 거기에는 현재 4,200여 명이 되어 있고 5,000명 이상 지금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적격자는 계속 거기에서 골라내니까 거기에서도 이름이 다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서 그 이름에 이거 다 불러 그 이름에 막 대학생 막저 여의도에서 막 스무살
총 80일? 다 기억 잘하시네. 난 아직 막 신나게 막. 여기만 해도 780이면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여기만 일병영만 성이 틀리네. 김중식. 그 다음에 한년 육아에 중고는 왜 이렇게 됐냐면은 한년 육아에 만들어서 그래가지고 중고등학교 가면서 딸내미들 그렇게 알고 서울로 대학을 가보니까 광주 사람들이 이대한 거예요. 내가 영화를 만들면 광주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야겠다 해가지고 전영진 학생을 모티브 삼아서 이준기가 전영진이다 그렇게 하시면서 그때 시사회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렐루야가 그렇게 만들어집니다. 그 주인공이시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뒤쪽하고 앞쪽은 아마 준안마을에서 이제 홍금스님 아까 오셔서 근데 준안마을에서 봉고차가 23일날 살아났잖아요. 그리고 그 여고생만 살아남아서 이렇게 사람들이 다 알게 되는 사건. 준안마을 희생자가 이쪽하고 이매역 앞쪽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근데 같이 움직이셔야 돼서 구매주 쪽으로 가셔야 될 것 같아요. 그대로. 선생님. 네. 윤상훈 여사를 하니까. 학살자 전투함과 대학원이 자꾸 이렇게 근데 자기 인상과 계속해서 일반 시민들한테까지 가해지는 그런 행동이 자기가 잘못이 아니야. 학살. 명령에 대하여 경례와 존경을 올리겠습니다. 명령에 대하여
손을 이쪽으로 나가시는데 이쪽으로 먼저 왜냐면 교통사고 입장에서 차를 저기 저 하천으로 넣어버렸거든요. 그리고 시신을 막 숨기기도 하고 그랬잖아. 그리고 정말 확실한데 정확한데 보온체는 정확해야만 여기로 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누구누구 영으로 해서 행방불명자 묘역이 신묘역이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후연이요. 그다음에 그 여중생 아까 근데 헌혈하다 오늘 저기서 그 안에서 다 태우고 막 네네네. 이 여중생은 뒷집에 치과질로 갔는데 현대 주변에서 총에 맞아서 돌아가신. 이쪽으로 이렇게 오시면 이제 박간의 열쇠 메우도록 하시겠습니다. 내 친구네. 좀 빨리 오세요. 죄송한데. 얼른 오세요. 우리가 뒤에 늦었어요. 아마 5.18 하면 박간현 다 이렇게 아시고 그 당시에 아까 전남 도청 앞에서 14일부터 16일 민족민주 대생회를 연설을 하시고 계엄군들이 가장 먼저 잡으려고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비상경보 내리면서. 그래서 강주에서 피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배당하신 상태에서 뭐 공장이라든가 그렇게 연연하는데 공장 직원의 신고로 붙잡히게 돼서 82년도에 교도소에 계십니다. 그러면서 5.18은 실패하고 동지들은 다 죽었고 얼마나 자괴감이 크셨어요. 그래서 교도소에서 처우 개선 등등해서 계속 40일 단식 투쟁 중에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나중에 지금 이제 전남대학교 가시면은 교문에서 왼쪽으로 바꿔가면서 혁명비가 있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들으셨던 전남대학교 총학생장이시고요. 우리 선생님입니다. 공무원 하면 그 옛날에 그거 나가지면 그가 다 그쪽이 이렇게 보시고 설명을 드리자면 꼭 보셔야 해요. 아까 고층에서 12부 대변이셨고 선수가 들어가시고 전문의들과 22일 80일 팀들하고 약속을 해서 오늘 그 증언해달라고 해서 증언해달라고 하시고 이제 그날 새벽에 들어가시고 실은 지금 가면은 굉장히 프랑스 기자들이 저도 이번에 깜짝 놀랐어요. 너무 실감나는 사진을 찍어서 지금 도청에서 사진 전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 돌아가시던 그 모습이 너무나 막 저도 무서울 정도로 그 새벽에 총 맞은 모습이 그 기자가 찍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실은 왜 묘지를 보셔야 되냐면 이름이 2개 있습니다. 부인하고 이제 나중에 박기순 열사 들불까지 이제 오늘 자유공원에서 할 시간이 있을지 모르는데요. 들불 야학에서 하셨던 그 열사하고 이제 나중에 2년 후에 영혼 결혼식을 올려드려요. 그러면서 백기환 선생님의 시에다가 이제 김종률 선생님이 곡을 붙여서 이물리한 행진곡의 주인공이시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또 전남대학교 사회대 앞에 가면 형상이 있습니다. 윤상원 열사예요. 그래서 전남대학교 나중에 투어하시면은 이렇게 보시고 한번 묘지만 보시고 이렇게 앞으로 네, 오세요. 그러시죠. 얘기 다 들었어요. 보시기만 하고 그냥 오세요. 내가 상황이 안 좋은 시간이야. 아직은 정신력이 있으십니까? 오신 분들은 제가 안내해드리자면은 어디나 스튜던도 마찬가지고요. 동작 다 마찬가지예요. 포인트에서 배배하는 국민묘지는 배우자가 이렇게 한글에 주시면 같이 안장하게 되어 있어서 이름 2개인데가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대전에 가셔도 국민묘지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가시죠. 넘어오시게요. 바람 많이 갈게요.
말씀인 거죠. 난 모르는 원래 이제 그건 한 게 아니고 사실 그 이야기 그때도 있었는데 아직 이런 자 이제 일로 오세요. 너무 늦었어요. 공무원까지 걸어가셔야 돼요. 아 저까지 넘어가야 돼. 자 오늘은 고기 한번 넘습니다. 잘 안 들리시면은 잘 못해요. 빨리 오세요 빨리. 저기 박관현 저기는 전남대 총학생이잖아요. 너무 많았던 이야기가 지금 혼자 하시다고 그리고 다만 잡혀 들어갈까 괜찮아요. 저도 며칠 뒤에 잡혀가 뒤지고 갔습니다. 뭐 이렇게 나왔나 모르고 이런 게 아무도 내 바쁘요. 뭐 어쩌고 아니 내가 선전도 안 되고 바깥 잡혔는데 안에 찍혔는데 그거 경찰로 잡고 하니까 그때 내가 되게 준비했지 않습니까? 여기다 빨리 오세요. 우리 회장님은 정말 오늘 하나, 둘, 셋. 귀한 말씀이에요. 빨리 오세요. 사진 찍지 말고 빨리 와. 네, 빨리. 여기 얘기는 인터에서 못 들어. 빨리 와요. 바닥은 왜 이렇게 많이 찍어? 이게 태국 나오고 이렇게 찍어야지. 빨리 와요. 오늘 책한 권 읽지 말고. 아니 너무 많이 저도 간단하게 해드리려고는 해요. 처음 오신 분은 너무 지루하면 5.18 지루하다가 하시니까 핵심적인 거 실은 묘지는 960개니까 다 사연이 있죠. 근데 다 해드릴 수는 없고 우리가 가고자 하는 데가 구묘지라 했잖아요. 지금은 구묘지라 하지만은 그 당시에는 마을동 묘지라 했어요. 그래서 정말 여기하고는 사뭇 다릅니다. 이제
완전히 다릅니다. 국민묘지하고 거기는 지금 현재는 민족민주 열사 묘지라고 해가지고 태초에는 이분들이 계셔가지고 17년 만에 다 옮기시고 5.18 관계자들은 5.18을 알리기 위해서 분신하고 투신하고 또 6월 항쟁을 이끌어냈던 이한열 열사나 또 강주를 알리기 위해서 영상물을 제작해서 세계에 알려주신 히치페터 그 기자분도 계시거든요. 실은 그 기자분은 이제 머리카락하고 손톱을 남기셔서 사모님이랑 가서 안장하셨거든요. 그 묘지라든가 또 지금은 노동운동 노동열사라든가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특히 이제 아까 어떤 분이 전두환 묘기도 아니 묘기가 아니라 비석도 한번 밟아보고 싶다고 하셨고 그래서 저기 가서는 많은 얘기를 안 해도 여러분들이 몸으로 한번 느껴보시면 좋겠어요. 정말 여기하고 다른 느낌. 태초에 얼마나 폭도들로 그 서럽게 거기에 묻히셨는가. 그 뒤에 그분들이 오시기까지 또 그분들을 알리기 위해서 어떤 분들이 돌아가셨는가. 이렇게 묘지도 살짝 보시고요. 이한열 열사하고 현지펜터만 또 누구 원하신 분 있으세요? 네, 그렇게 일단 우리 몸으로 가서 느끼시게요. 그 묘지는 말이 필요 없습니다. 정말 수락하기도 서서로운 장소입니다. 넘어가시게요. 해주신 것 같지만은 전화한 사람 다 왔어. 지금도 맞춰줘. 그렇게 뒤에 있는 거 미룰 시간이 없잖아. 그치? 부지 있잖아. 옛날에 부지. 거기는 내 스타일이야. 근데 못 사겠네. 난 다 내 스타일. 다 사고 싶은 거야. 어떻게든 못 사겠는데 내 스타일이야.
한산에서 지금 발표하고 계셔. 사진 한번 찍어주겠어요. 모자 벗어주시고요. 유영주. 이거 뭐야? 이게. 뭐야? 5월 영령들에게 능력. 여기 53년생이요. 세상을 다해서 이제 이렇게 사시다가 돌아가신 분들이 이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일묘역이 그게 들어갈 데가 없으니까 여기를 다시 조성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 들어오고 싶은 분들은 이제 이쪽으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부상당하신 그렇죠. 분들. 네, 주로 고성당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아니요. 정확한 숫자는 알 수가 없어요. 저희가 계속 들어오고 계시기 때문에. 여기는 네네네. 그때 당시에 이제 불쌍한 상태에서 열심히 살다가 돌아가시고 그런 분들이 여기 있는 사람보다 나이가 그렇죠. 네. 여기 가시겠습니다. 네, 가시죠. 나중에 돌아가셨는데 그때 그 당시에 돌아가신 게 아니라 그 후에 치료하다가 돌아가신다. 아니 나이 먹으니까 나이 먹으니까 나이 먹으면 돌아가리장 식당당에서 보통으로 그냥 나이 먹는 게 아니지 그냥 보통 가지고 나이 먹는 거고 통상에 뭐 밥이 그래가지고 공무원이라고 자랑하잖아. 타버리는 거. 그러니까 자식들까지 다 취업 시키고 하는 거지. 우리 갔다가 다시 내려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겠지, 내려와야 되겠지. 20대로 생각하는 거 아니야? 그 안에 무슨 곳이야?
대장들이 지역에서부터 앞선 준비와 배우를 맞춘다고 이야기합니다. 지역 변동은 윤석열 정권을 전국 곳곳에 우리가 결정했던 일들 전국에서 많은 행동을 결정하고 있고 그중 한 가지 내년 공동방송을 정확하게 결정했습니다. 모든 농민들이 나서서 적어도 10명 이상의 휴무를 꼭 당선시키니까 의원대와 부산대를 결정했죠. 그 결정 지켜야 되겠죠. 반드시 국민을 역으로 끌어내야 돼요. 우리가 노동자가 정치 들어왔습니다. 유놈이가 밑장인데 유놈이 여기가 일본에서 김순호 선배. 김순호 선배. 그 선배인데 선배. 김순호가 가장 따랐어. 선배. 근데 얘를 이제 같이 광주고? 광주고. 그렇지. 광주고등학교. 광주고등학교. 그 유명한 그 송년장. 저기 아니야 대동부 아니야 대동부 여기는 입장했지 별로 2002년도 지금 김순호 경찰 입장인가요? 네 경찰 대학장 바뀌었어 입장에서. 입장했다가 시작 갑시다. 아 그래요? 빨리 갑시다 이제 빨리. 움직이시게요. 난리야 지금. 시간이 늦어가지고 빨리 가셔야 되는데 우리 다 끝나고 있는 열정이 넘쳐가지고 새로 오신 분이 너무 많아. 그러시네. 이게 좋은 거예요. 근데 밥은 좀 먹어도 돼. 우리 1박 해야 돼 1박. 그러니까 밥 안 먹어도 돼요. 안 먹어도 되는데 이 정도야. 우리 오늘 온 사람들은 그래 정말 새로운 분들이 많아. 그러군요. 오셨으니까 빨리 자, 무게로 한번 이렇게 해줘.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전두환 뭐라고? 대통령은 한번 없애버려야 돼. 무현이도 밟아. 무현이도 밟아. 아, 그걸 밟은 거구나. 알았어. 지가 지금 여기다가 비석을 해서 여기다가 세운 거야. 그래서 이거를 해서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밟고 가라가 여기다가 어머니 너무 존경스럽다. 지가 지게 하나 지가 여기
물 하나씩 가져가. 자, 저기 이것도 짬을 형에서 한잔 드세요? 이화영 씨, 빨리 다 오라게요. 한번 안. 야, 이명기 씨. 신병서 거기 가끔 반팔이 나오고 그래 내가 말도 못하고. 안녕하세요. 우리 차가 근데 어디 있지? 우리 차가 어디 있는지 알아야 돼. 가야. 저 뒤에. 김변, 저 뒤에 있어. 세종에서 왔네. 이난이 형, 여기서 피고 없어, 피고. 계속 오라고 그래. 안 할 거예요? 아니, 이럴 거예요. 여기 같이 우리 오늘 해주시죠? 같이 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숙제가 상세하게 해드리잖아요. 공무대. 끝까지 가실 거예요? 아, 가요. 아, 그러니까요. 고생하셨습니다. 이렇게 같이 가시면 네. 제 옆에 이호차가 안 와서. 그래요? 아, 옆에 우리보다 못 이겼나? 벌분이 많은 게 못 가게 해버려. 걸로 시간 잘 지켜야 되는데 말하다가도 와버려야 되는데. 근데 있던데? 무슨 데 있던데? 만들어 단 거예요. 내 구석에 앉을게요. 그냥. 네네네. 난 내 엄마 갖고 가야지. 화장실 들렸다 왔어야 돼. 보고 봐봐. 아까 전에 의장.